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지금 집 사지 말고 할인 분양하면 그때 한번 쳐다보자. 이제 이런 말이 유행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장이 사구역, 장이 자이 레디언트가 계약률 60%로 휘청이는 가운데 미계약분을 무순히 청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완판은 아니었나 봅니다. 또 한 번 선착순 모집 공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1월 20일 금요일에 저한테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1월 25일 수요일에 구매 우선권 선착순 관련 공지가 있을 거란 내용입니다. 일단 얼마나 다급한 사정인가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21일부터 24일까지는 우리의 최대 명절인 설 연휴입니다. 설 연휴 전날 문자가 발송되고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선착순 모집 공고를 낸다는 건 상당히 다급해 보인다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추측일 뿐입니다. 내부 사정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할인 분양까지 가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구매 우선권 선착순의 물량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오픈해 봐야 알겠습니다. 무순히 청약을 했음에도 최초 계약률 60%와 만약에 비슷하다면 확실하게 시장에서 외면을 받는 가격대다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서울 변두리의 34평은 10억이라는 가격이 아무리 신축 아파트라도 외면받을 수 있다라는 심리 확인입니다. 요 근래의 청약 성적을 기준으로 확실한 기준이 생겼습니다. 최소한 두 가지의 부동산 심리 저항선,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서울의 강북권 84제곱미터 신축 기준으로는 10억이 시장에서는 외면을 받는다. 또 하나는 서울의 강동구, 그러니까 강북은 아니고 강남권에서는 59제곱미터는 신축 기준 7억이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가격이다 라는 겁니다. 강동구 길동에 있는 강동 헤리티지 자이가 비교적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즉 강동구에 이 정도 가격이면 나는 그 대가를 지불하겠어 라는 사람들의 수요가 꽤 있다는 뜻입니다. 둔촌주공의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나 광명 철산자이더 헤리티지, 여기도 결국은 그 가격대가 현 시점에서는 수요가 인정하는 가격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심리적 저항선이라는 게 왜 중요할까? 이렇게 명확하게 확인된 그리고 근거가 있는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분양시장과 추후에 있을 입주권 거래시장 그리고 구축 아파트의 매매시장에도 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의 부동산 지수를 그대로 나타내는 기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이런 상황입니다. 얼마 전 난리가 난 장이 4구역의 주변 신축급 아파트 거래 가격을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인 뉴타운을 보면 이 위치가 장이 4구역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10구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철거는 진작에 많이 진행이 됐지만 사랑제일교회로 무척 시끄러운 곳입니다. 이곳의 이야기도 해보면 결국 사랑제일교회하고 분쟁으로 인해서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합의금을 500억을 주든 뭘 하든 결국 공사가 늦어지는 만큼의 손해가 발생되는데 그거는 최종적으로 일반 분양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몇백억 또는 그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조합원들이 짊어질 확률이 극히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이 4구역의 청약 결과가 여기는 더 중요해진 겁니다. 지금 현재 스코어로 본다면 조금 암울해 보입니다. 그 옆에 장애 6구역이 있습니다. 여기도 철거가 많이 진행되고 여기는 당초 예상보다 진행이 빠른 듯 보이긴 합니다. 입지면에선 오히려 추후에 장이 4구역보다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1호선과 6호선의 더블 역세권인 석계역과 더 가깝고 광운대역의 GTX C라인 개통의 호재도 여기는 잘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곳의 청약도 시작이 될 텐데 결국은 이곳의 물량이 넘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동네에 아파트가 많아진다. 당연히 전세가는 하락세가 이어질 테고 부동산 시장에 특별한 터닝 포인트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당분간 이 지역 아파트 가격의 상승 요인은 특별히 안 보입니다. 이 밖에도 이 지역은 장이 8구역 그리고 장이 9구역이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이고 앞으로 계속 물량이 쏟아질 계획입니다. 물론 이 지역에 장이 뉴타운이 다 완성이 되려면 아마도 10년 이상이 걸릴 겁니다.
여기에 결정타가 하나 더 나옵니다. 장이 1구역, 2구역, 5구역, 7구역은 이미 입주가 끝났고 신축급 아파트입니다. 당연히 1타 브랜드입니다. 이곳의 가격 변동을 제가 지난 영상에도 꾸준히 업로드 했었습니다. 장이 4구역의 일반 분양 승패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입지면에서는 장이 4구역이 좀 더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광운대역 GTX 연결과 또 광운대역 주변의 개발 계획의 영향권에는 이 구역들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곳의 부동산 흐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부동산 호가가 계속 하락 추세에 있었습니다. 장이 4구역이 일반 분양을 시작하던 시기에는 이미 기존 아파트들이 더 저렴한 호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장이 1구역, 그러니까 레미안 장이 포레 카운티 34평이 7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확인해보면 중개 거래로 나옵니다. 이렇게 2021년 6월 달에 같은 평형이 13억의 실거래가가 찍힌 게 있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7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제가 이 동네에서 부동산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내부 사정을 알 수도 없어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호가를 보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최저가는 8억 7천만 원부터 있습니다. 물론 최근 실거래가가 8억 초반대에 형성이 되긴 했습니다. 실제 거래는 8억 초반. 확실히 찍힌 숫자를 근거로 말하면 장이 4구역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9억 3천만 원에서 10억 2천만 원대의 일반 분양을 한 반면에 주변 신축급 아파트 같은 경우 같은 평형이 7억에 지금 거래가 됐다는 상황입니다. 분양가가 현재 시점으로 주변 아파트보다 대략 한 3억은 더 비싸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분양가가 더 비싸다. 이 상황이 지인 간 특수거래를 중개를 끼고 한 것인지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다주택자들의 교환인지 진짜 그 가격대의 실거래인지 이건 모르겠으나 계속 하락세에 있는 이 지역 아파트들을 매수나 청약을 받는다는 건 뭔가 찝찝함을 지울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이곳의 이야기 말고 그냥 일반적인 상황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통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아파트 커뮤니티, 그러니까 입주민 단톡방이나 주민 전용 카페 같은 곳은 증여라고 일단 믿고 싶은 분들이 거의 확신에 차서 말을 합니다. 목적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 다른 집주인들이 급금매 거래에 동요가 돼서 급금매로 매물을 더 쏟아져 낼까봐 그걸 막고자 하는 심리적인 안정을 주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부동산, 주변 부동산에 전화기가 불이 납니다. 전화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거래가 실제 상황인지 확인하는 목적, 또 하나는 어느 부동산에서 거래한 건지 색출 작업 목적. 첫 번째는 실제 상황인지 팩트 체크를 하려는 건데, 만약 증여성 거래라는 게 부동산을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된다면 곧바로 이게 또 커뮤니티에 막 올라갑니다. 내가 아는 부동산에 확인했는데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래. 이거는 우리 아파트는 아직 그렇게까지 가격이 떨어진 건 아니야. 증여라니까 증여 이거. 그러니까 신경 쓸 거 없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특수한 상황이야. 그냥 이렇게 올라갑니다. 만약에 이게 정상 거래라면 이제는 부동산을 추적을 합니다. 어느 부동산에서 가두리 치는지 확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금매 거래의 경우 어느 부동산에서 거래했는지 소문이 잘 안 납니다. 전부 다 쉬쉬합니다. 이걸 중개한 부동산도 쉬쉬하고 싶어하고 급매로 매도하는 사람도 소문나면 좋을 거 없다고 판단해서 모두 다 쉬쉬합니다. 이런 경우 알려진 것처럼 무식하게 땡땡 부동산이 가두리 치니까 그 부동산 거래하지 마세요. 이렇게 절대 안 합니다. 그냥 눈치껏 딱 부동산 이름만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소문만, 입소문만 잘잘잘잘 이렇게 냅니다. 그러면 다들 알아서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집주인들이 알면 까무러칠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집주인 모임 커뮤니티에 동네 부동산이 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실시간으로 다 듣고 있습니다. 일부 부동산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모든 아파트 단지 부동산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 그 커뮤니티에 가입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불법 아니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은 확실하게 아닙니다. 본인이나 가까운 친인척이 그 아파트의 집주인인 경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당당히 집주인 자격으로서 커뮤니티에 입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내 욕하는지, 어떤 부동산이 일 잘한다고 또 소문이 났는지, 아니면 누가 집값 담합을 주도하고 있는지 다 파악이 됩니다. 아파트 가격의 담합 증거를 충실히 모으고 있는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20년, 2021년 이 시기에 아파트 가격이 정점을 향해서 막 달릴 때 아주 높은 가격에 집을 매도한 부동산들이 꽤 많습니다. 집값의 꼭대기에 집을 잘 팔았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실제 제 주변에도 여럿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그 사람이 근처에서 부동산 하고 있는 그런 사장님이라는 걸 까맣게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구독자님들 중에도 부동산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모든 부동산이 다 그런 것도 아니고 누굴 욕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축 아파트 주변에서 실제로 공인중개사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집주인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이 집주인이 단톡방에서 활동을 한다라고 보면 아마 그 아파트의 분위기는 저절로 느껴질 겁니다. 정점을 잘 파악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럴 때 내가 최고가의 집을 팔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 아파트 집주인들이 아파트 가격에 자부심을 느끼도록 슬슬 분위기를 유도합니다. 내가 15억에 팔고 싶다면 커뮤니티에는 16억, 17억쯤 평가를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돌도록 슬슬 유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16억, 17억에 집을 내놓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즉 아파트 호가가 16억, 17억에 형성이 됩니다. 이럴 때 자기 집은 네이버 매물에 노출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변 부동산에 몰래 이야기합니다. 내 집 좀 팔아줘. 가격은 15억. 그리고 집을 사러 오는 사람에게 네이버 부동산의 최저가가 현재 16억인데 이거보다 훨씬 저렴한 1억 싼 15억짜리 숨겨진 귀한 매물이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15억에 파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 집 말고 또 자녀가 가진 집까지, 자기 친인척들 집까지 싹 다 팔아제낀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고가에 다 팔아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집을 판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본인이 15억에 판 집은 지금 현재 10억에서 11억 정도 호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이 집을 또 살려고 준비 중입니다. 본인이 판단하에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타이밍에 아마 이 집을 다시 살 겁니다. 그런데 15억에 판 집이 지금 10억이라도 이 사람들은 사지 않습니다. 본인이 다시 매수할 타이밍은 더 낮은 가격에 보고 있습니다. 제가 도대체 뭐 얼마에 살려고 그래요? 라고 물어봐도 말을 잘 안 해줍니다. 저한테. 어렵게 입을 뗀 금액이 7억입니다. 21년 최고가 기준으로 50% 이상 떨어지면 자기가 사겠다는 뜻입니다. 그 윗가격은 잘 쳐다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극히 일부의 이야기이고 모든 부동산이 다 그런 것도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부동산이 아니고 기존에 이쪽에서 커뮤니티에서 아주 활발히 활동하던 사람들, 그런데 갑자기 사라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런 방법 많이 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어찌 보면 부동산의 극히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건 누굴 욕하고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이 어쩌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순진하지 않고 보이는 액면이 전부 다가 아니다 라는 걸 저는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무순위 청약 이런 게 나온다면 블로그에 나오는 얘기는 너무 믿지 마시고 직접 판단하셔야 한다는 말 꼭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또 한번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이야기의 반대 상황, 이것도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호객님 탈출은 부동산 비밀TV에서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